안녕하세요. 오늘은 호흡 유지 부분 살펴볼게요. 네, 아무래도 숨을 쉬기 힘들면 힘드니까 좀 숨을 편하게 쉴 수 있는 걸 도와주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증기 흡입, 뭔가 기도내를 좀 촉촉하게 해줘가지고 객담, 가래가 좀 빨리 배출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또 약물 같은 걸 같이 이렇게 증기로 흡입해주면 좀 근육 이완이나 뭐 이런 걸 해줘서 좀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요런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습기 사용 뭐 이거는 그냥 우리 일반적인 관리법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 잘 해주고, 또 가습기 켜놓으면은 뭐 여기저기 물방울 맺히고 젖으니까 이런 거 잘 닦아주고, 가습기 켜놨으면은 이제 뭐 환자 불편한 게 없는지 반응 보고 막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뭐 청소를 잘 해야 가습기에 세균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세균 방지, 그리고 가습기 코 쪽에다 직접 쐬는 게 아니라, 얼굴에다가 직접 쐬는 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만 이렇게 가습 도와주는 역할, 이렇게 하라는 거, 이거 그냥 집에서도 똑같이 하는 방법들이라 보시면 쉬울 거예요. 그래서 흡입요법은 이렇게 가습도 해주고 좀 도와주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객담 때문에 이제 숨쉬기가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카테터 석션 써가지고 슉슉 빼주는 건데, 이제 석션도 좋지만 이제 기침하고 심호흡 이렇게 자극해가지고 더 분비물 빨리 촉진하고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 카테터를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계속 빼는 동안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산소증이나 좀 뭐 점막 손상, 아무래도 관 같은 걸 이렇게 집어넣다 보니 이런 걸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카테터 아무래도 들어갈 때 미주신경을 자극하면은 뭐 심실빈맥, 뭐 심정지 등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된다, 요 정도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카테터는 작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관이 너무 두꺼우면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점막도 손상되고. 근데 또 너무 작아버리면 분비물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좀 기도의 절반 정도 크기? 요 정도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석션을 하거나 아니면 막 갑자기 분비물 뽑아내는데 막 혈액이 묻어서 나와요. 아니면은 심박수가 너무 빠르고 느리거나 좀 뭔가 이상해요. 이러면 바로 요 석션 중지해야 된다, 요런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두관, 그래서 인공 기도를 좀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입이나 코를 통해서 잘 못 쉬니까 인두 쪽에다가 플라스틱 또는 고무관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의식이 없으니까 그때까지 뭐 기도 유지를 위해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분비물이 너무 많아서 이걸로 인한 뭐 감염 무기폐 방지, 요 정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서도 이제 인두관 석션하는 거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그냥 읽어보면 되고, 이게 석션 구멍인데, 구멍을 열어두면은 여기 이렇게 바람이 새가지고 작동을 안 해요. 근데 손가락으로 여기를 막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석션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카테터를 집어넣을 때는 구멍을 열어놔가지고 흡인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다 들어갔다 이러면 막아가지고 석션 했다가 다시 뺄 때는 열어가지고 석션 안 되게끔. 그래서 카테터가 들어가고 나갈 때는 구멍을 열어놔라, 이게 포인트로 보셔야 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석션했다 쉬었다 석션했다 쉬었다 이렇게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 번 할 때 10초 이내로 해야 돼요. 근데 10초 이내로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지만 이 반복한 총 횟수가 5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석션하는 동안에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저산소증 등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는 10초 정도 해주고, 10초 동안 이제 뺐다 하는데 이거를 총 5분을 넘지 않게 해줘라.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충분히 한 30초 정도 쉬고 해줘라. 왜냐면 숨을 쉴 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흡인하는 동안 이제 기침하고 심호흡 하면은 더 잘 나오겠죠. 이런 거 도와주고, 흡인도 한쪽 콧구멍에다가만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교대로 하면서 해주라는 뭐 요런 얘기예요.
그리고 기관 내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까지 아예 인공기도를 만들어버린 건데 인공호흡으로 산소 공급도 가능하고, 아무래도 이제 기구 통해서 하다 보니까 쉽게 분비물도 빼줄 수 있어요. 그리고 기관 절개관은 아예 기관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목으로 숨을 쉬게끔 이렇게 해준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72시간 이상 삽입하는 거는 이물질이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교환해주고 관리해주는 게 필요하다, 요런 내용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구강이든 비강이든 어쨌든 좀 흡입 방법은 다 비슷한데, 어쨌든 멸균적으로 해야 되고, 너무 분비물이 찐득찐득해서 잘 안 나온다 이러면 생리식염수 좀 떨궈서 좀 촉촉하게 해주고 하면은 좋다, 이런 거고요. 이제 뭐 카테터나 이런 흡입병 이런 거는 잘 닦고 교환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관 절개 간호 쪽을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절개가 돼 있다 보니 이 부분 감염되지 않게 조심해주고, 피부 보호해주고, 이거 폐쇄되면은 숨구멍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쇄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관을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멸균된 내관으로 교환을 하고, 기존 내관은 닦고 이제 멸균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과산화수소 용액에 담그면 좋아요. 그러면 막 이물질 같은 게 다 분해되고 제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즈 이런 걸로 내관 전체 구석구석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멸균 생리식염수로 헹구고 물기를 빼줘야 돼요. 과산화수소가 닦아주는 데는 좋지만 남아있으면 피부가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관 다 씻었으면 이제 멸균 처리해달라고, 관리해달라고 해서 멸균 소독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관 절개관 주의, 드레싱 할 때는 어쨌든 좀 생리식염수나 이런 걸로 조심조심하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요 기관 절개관 빠지지 않게 좀 조심해주고, 또 하는 동안에 생리식염수 적신 거즈를 기관 절개관 입구에 덮어주면은 습도 유지도 하고 먼지 들어가는 것도 뭐 방지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절개관 커프가 있는데, 이 공기 주머니가 너무 이 공기 주머니가 이렇게 팽창하면은 인두 분비물을 흡입하고 공기가 이렇게 새는 걸 좀 방지를 하긴 하는데, 또 너무 팽창하면은 조직이 압박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정기적으로 공기를 빼줘서 다시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저압박 커브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아요. 그리고 기관절개관 제거할 때는 이 커프 공기를 빼야 이게 쉽게 빠지겠죠. 그래서 절개관이 어쨌든 좀 고정이 잘 되게끔 여기다 커프 공기 주머니를 이렇게 넣어줘서 부풀려가지고 안 빠지게 해주는 건데, 어쨌든 안 빠지는 건 좋지만 이게 조직을 압박하고 좀 그러면 안 되니까 좀 잘 관리를 해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만에 하나 실수로 기관절개관이 빠져있는 상황을 봤어요. 그러면 의사가 올 때까지 멸균 섭자, 지혈 섭자로 요 기관절개관 목 부분 이렇게 창구를 이렇게 벌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닫아지면은 숨을 못 쉬어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올 때까지 이 창구 벌리고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응급처치. 그리고 산소요법은 이제 숨을 잘 못 쉬는 사람들한테 이제 산소를 공급해 주는데, 산소는 좀 조심해서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만 불씨가 있어도 불이 확 붙거든요. 그래서 산소 주변에 금연을 해줘야 되고요. 정전기 같은 게 생기면 거기서 스파크 튀어가지고 그걸로도 불 나요. 그러니까 면 같은 거 사용하고 합성 섬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정전기 때문에도 불 날 수 있어서. 그래서 산소는 정말 사용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산소 사용 중이라는 이 표지가 있어가지고 네, 조심해야 된다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산소가 너무 고농도로도 공급이 되면 안 되지만, 그래서 좀 적당한 농도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마스크 또는 카테터를 이용해 사용을 하는데, 요 부분이 계속 산소를 쓰다 보면은 쉽게 건조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피부나 아니면 가습 이런 간호도 좀 잘 살펴봐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비강 카테터랑 뭐 비강 캐뉼라 있는데 저농도의 산소를 그냥 주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주는 용도로 쓰고요. 어쨌든 건조해지니까 좀 잘 관찰하고 카테터도 좀 잘 주기적으로 교환해줘라,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스크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인 마스크 몇 개만 알아두시면 좋은데, 단순 마스크는 그냥 단순한 마스크여가지고 그냥 산소를 짧은 시간 동안에 고농도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부분 재호흡 마스크는 산소가 이제 환자가 숨을 쉬면은 그 숨 쉰 공기랑 같이 섞어서 재호흡할 수 있는 마스크예요. 그냥 뭐 마스크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재호흡 마스크는 환자의 숨이랑 산소랑 따로따로 밸브가 있어가지고 섞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고농도의 산소를 준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좀 특이한 애들은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비재호흡 마스크는 숨을 섞어서 주지 않고 다 따로 주기 때문에 가장 고농도의 산소를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벤츄리 마스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 산소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다. 이것도 하나의 키워드죠. 그래서 비재호흡은 가장 고농도의 산소를 주지만 벤츄리 마스크는 산소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한다. 요 특징, 그래서 특징이 좀 뚜렷한 요 두 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소 텐트는 애기한테 쓰는데 산소가 많은 텐트에다 애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 새 나가지 않도록 자주 열면 안 되고, 또 추울 수 있으니까 애기 상태 잘 봐줘라, 요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호흡 유지 부분 요점 정리 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흡인을 하는 이유? 아무래도 뭐 기존에 이런 객담 같은 거 빼주는 용도로 우리가 흡인을 하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시 약물 같은 것도 같이 흡인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래서 흡인 시 뭘 조심해야 되냐면 산소 부족, 산소가 부족하지 않게, 저산소증? 이 산소 부족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 산소가 부족해버리면 호흡이 증가하고 청색증이 일어나고 맥박이 감소하면서 심정지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상태 잘 봐야 되죠. 그래서 한 번 할 때 10초 이내로 하지만 총 5분을 초과하지 말고, 그리고 군데군데 한 20-30초 정도 쉬면서 해줘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흡인 정지 상태에서 카테터 넣어주고, 구멍 막으면 흡인되니까 넣고 뺄 때는 열어가지고 정지 상태에서 넣고 빼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카테터 세척할 때는 뭐 멸균 증류수나 생리식염수 통에 한번 슉 닦아주면서 세척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산소요법은 어쨌든 산소가 불나면 큰일 나니까 사용 중 표지 붙이고, 금연하고 뭐 전기 뭐 스파크 안 튀게 조심해야 되고, 하다못해 정전기로도 불날 수 있어서 합성섬유, 담요 이런 거 안 되고 면만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하다 보면 건조해지니까 가습이나 피부 간호 이런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뭐 카테터랑 뭐 캐뉼라 이런 거는 저농도로 주긴 좋은데 산소 마스크는 그래도 고농도의 산소를 주기 좋아요. 하지만 가장 특징적인 걸 보자면 가장 고농도의 산소를 주는 애는 비재호흡 마스크.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한테는 산소를 정확하게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농도의 산소를 가장 정확하게 주는 애는 이름이 벤츄리 마스크였어요. 벤츄리 마스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소 텐트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공기도 요쪽 간호를 해줄 건데, 아무튼 여기는 폐쇄되지 않도록 피부나 이런 감염 같은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내관 소독할 때는 과산화수소 용액으로 먼저 닦고 솔로 깨끗이 구석구석 닦은 다음에 생리식염수로 헹궈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생리식염수로 적신 거즈, 젖은 거즈를 이렇게 덮어주면은 습도도 유지하지만 이 구멍으로 먼지도 안 들어가겠죠. 만약에 기관 절개관이 빠졌다면 의사가 올 때까지 멸균섭자, 지혈섭자로 요 상처, 요 창구, 요 구멍을, 숨구멍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네, 여기까지 호흡간호 살펴보았습니다.